저는 사실 이 책을 쓸 생각이 없었어요. 그래서 뭐 제가 뭐 대단한 뭐 어떤 성과를 이룬 것도 아니고 막 성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제가 18살 때 유럽에 갔다 와서 그 여행기를 쓰겠다고 이제 선 대표님을 찾아간 미팅을 했는데 이제 그 선 대표님이 본인이 뭔가 좀 특이한 삶을 살았으니까 그 얘기를 먼저 써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때 연남동에서 뵀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뭐 네 그러죠 했다가 이제 집에 와서 되게 후회를 많이 했어요. 왜냐면 이걸 내가 막 써도 되는 건가,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막 자서전 비슷한 걸 쓰라고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막 아직 19년밖에 안 살았고 그때가 19살이었는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주변에서 격려를 많이 해줘서 너가 어떤 뭐 의미 있는 성과나 뭐 대단한 성취가 없어도 좀 너의 다름 그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.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슷한 방향을 보고 달려가니까 그래서 막 그럼 한번 써봐야겠다 하고서 막 부모님도 많이 질문도 많이 하고 부모님한테 또 네, 그러면서 쭉 막 정리를 했었죠, 원고를.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 지원할 때 3단계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이제 본인이 가장 자랑스러운 성취 6개를 적으라고 돼 있어서 그 중에 하나로 잘 썼죠. 선배님과 큰일을 했네요. 네. 자랑스러운 성취죠. 또 이게 그러니까요. 네, 책을 한 권 쓰는 게 또 되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긴 호흡으로 글을 써본 적도 없었고 전에는 A4 100페이지 정도를 써야 또 책 한 권이 나오니까 제 주변에 약간 좀 제 나이 또래거나 한 30대 막 스타트업에 관심 많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많이 아는 것 같고요. 그리고 근데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도 해서 또 저희 아버지가 또 할머니한테는 이제 손자가 미나리 대학 다닌다고 또 알려드렸고 네.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네, 그렇죠. 아예 모르는데 메일을 보내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고 그냥 아는 동생들이 이제 막 한번 지원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한국 대학에 막 다니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고3 나이 딱 그 정도 돼서 이제 유학하고 싶은데 뭐 7개국 돌아다니니까 재밌을 것 같다 한번 지원해보고 싶다 막 그런 경우도 있었고 네.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일부에서는 오히려 너가 막 제도권 밖에서 자랐으니까 너가 나중에 뭐 그게 한국 사회든 미국 사회든 뭐 주류 사회에서 뭘 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제도권에서 무조건 가장 인정받는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막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책에도 살짝 적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거기에 가장 또 적합한 학교가 학교 중에 하나가 미네르바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죠.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17년인가 8년쯤에 아마 EBS의 다큐멘터리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막 그게 유튜브에 올라온 거를 봤었어요, 제가. 그래서 근데 그때는 가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었고 되게 재밌는 학교인 것 같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고 이제 후에 한 2019년에서 2020년쯤에 이제 2019년쯤에 미네르바에 다니던 학생들을 이제 잠깐 한 몇 명 본 적이 있었어요. 한국인 학생들을.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 더 얘기를 듣고 그때도 별로 가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저 2020년에 2019년 이제 초에 되게 3월, 4월 정도에 좀 진하게 고민을 하고 이제 그런 나름의 3가지 기준을 세우고 이제 그걸
또 미네르바라는 학교가 딱 떠올랐는데 되게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급작스럽게 되게 인생의 진로를 확 틀었죠. 네. 프랑스 가려다가? 네. 미국 가려다? 프랑스 3월까지 막 불어 시험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2019년. 네. 아무래도 대부분 비슷할 것 같은데 옮겨 다닌다는 게 굉장히 또 저는 그러니까 유럽도 가고 싶었으니까 좀 유럽도 가고 아시아도 가고 미국도 가면은 굉장히 그냥 좋은 타협안 아닌가. 그러니까 미국 대학이고 미국 학위긴 한데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낼 수 있으니까 그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좀 약간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좀 습관을 가진 친구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은 다들 막 어떻게든 인턴십이면 인턴십, 뭐 프로젝트면 프로젝트, 공부면 공부 그렇게 이제 막 누가 엄청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되게 관심 있는 거에 열정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제 그 부분이 또 제가 여태까지 공부를 했던 방식이랑도 좀 맞닿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혼자 막 대학교 가서 청강도 해보고 막 그랬었거든요. 막 중학생 나이 때 책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막 20살 넘어서도 막 그냥 정치, 경제 이런 쪽 관심이 있어가지고 막 미국 정치론 이런 수업도 막 들어보고 그랬는데 항공회대 가서 수업 듣고 그랬죠? 네. 네. 그래서 막 제가 셰어하우스에 살았어가지고 성수동에 잠깐 미국 가기 전에 그래서 그때 막 한양대 가서도 막 미국 정치론 수업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교수님이 다 앞에서 막 강의를 열심히 하시고 막 다들 노트북 자판 두드리는 소리 막 밖에 안 들리더라고. 엄청 다 쥐죽은 듯이 조용하고 그래서 다들 이제 그거 열심히 보고 시험 준비하고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경우가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뭐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 강의도 물론 좋은데 그게 과연 그걸 4년 동안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과연 엄청 재밌고 나의 뭐 지적 성장과 여러 가지 인간적인 성장에 많이 도움이 될까? 그런 생각을 했었고 공공부문에서 뭔가 정책을 만드는 걸 하고 싶다. 나중에 한 중년 나이 정도가 됐을 때 그게 막연한 계획이고 그 전에는 좀 기업에서 일하면서 좀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윤이 어떻게 창출되는지 그런 걸 익히고 싶다. 그런 게 살짝 이제 좀 사회 초년생 때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때는 민간 영역에서 일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좀 학교에 가기 전에 책 읽고 그런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 되게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보였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이 사회에 작동할 만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러니까 솔루션을 직접 그러니까 문제의식도 있으면서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그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어떤 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 이제 경로 의존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데이터도 읽을 수 있고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낼 때 그런 일종의 전문 지식 같은 게 필요하다고 느껴졌어요. 그래서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데가 학교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한 번은 가보자.
그래서 학교를 가보자. 네. 그런 이제 생각을 했죠. 그러니까 사실 제 경험이 뭔가 일반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 게, 그러니까 코로나가 가장 심할 때 샌프란시스코에 갔어서,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막 락다운되고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다른 이제 선배들에 비해서는 기숙사에 있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고 많이 못 나가고, 사실 이게 최대 장점이 그냥 그 기숙사도 다 도심에 있어서 되게 접근성도 좋고 다양한 사람들을 도시를 다니면서 만날 수 있고, 그게 학교의 최대 장점 중 하나인 것 같은데 그걸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 같고, 대신에 그냥 기숙사 안에 또 워낙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이 있으니까, 또 제 룸메이트 같은 경우에 저랑 완전히 다른 성향의 친구였거든요. 그래서 뭐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? 조지아에서 왔는데 옛날 옛 네. 그루지아 조지아 말씀하시죠? 네. 그래서 막 그 친구랑 뭐 러시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 막 그런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, 막 에스토니아 친구도 있었는데 거기는 막 이미 창업을 2번 하고 학교에 들어와서 막 그런 얘기 하기도 하고, 그러니까 파운더의 철학이 이제 뭐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불필요한 비용은 다 없앴다. 그래서 우리는 캠퍼스도 없애고 막 이런저런 걸 다 없앴다. 그런데 그래서인지 일단 좀 행정 부분이 학교에 일하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아서 막 학사 관리라든지 이런 게 좀 그러니까 막 빠르지 않은 경우가 많고, 또 저도 약간 살짝의 판타지가 있었는데 유튜브 영상 보면은 막 다들 이렇게 다니면서 막 카페에서 공부하고, 그런데 이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되게 그 위험한 동네에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총소리 들려서 이제 창문 열어냈더니 이제 기숙사 바로 앞에서 사람이 이제 총 맞아서 죽어 있고, 이제 그런 좀 우범 지역에 있어서 실제로 막 되게 불안해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, 그런 이렇게 단점이 있고, 또 학교에 도서관이 없다는 게 또 저는 가장 크게 아쉬웠죠. 그리고 수업 열리는 개수도 되게 제한적이고, 특히 자연과학을 해서 뭐 실험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 캠퍼스가 없고 실험실도 없으니까, 근데 그게 되게 막 답답해하는 친구들도 있고, 그래서 뭐 다른 학교로 막 편입하거나 그런 경우도 꽤 있다고 들었었어요. 1학년 말 때쯤에 결정을 해야 되고요. 그래서 그 2학년 때 이제 계열을 정해요. 그래서 그게 5가지가 있고, 그래서 사회과학, 자연과학,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, 비즈니스, 예술 인문, 이렇게 5개 중에 하나를 정하고 3학년 때 거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할 거면 인공지능을 할 건지,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스랑 통계를 할 건지, 아니면 응용 수학을 할 건지, 막 이런 걸 한 세부 전공 같은 거 5개를 정할 수 있어요. 그 옵션이 5개 정도 있어요. 그럼 3학년 때 그 중에 하나 내지 2개 뭐 더블 컨센트레이션을 하거나, 그걸 컨센트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, 그 중에 하나를 정해서 하고 4학년 때 거기에 맞춰서 본인만의 뭐 캡스톤 프로젝트라고 하는데, 이제 그걸 하면 졸업을 하는 거죠. 네, 그 학교 홈페이지에 리포트 같은 게 있더라고요. 통계를 이렇게 쫙 내서 그 시각화까지 다 해놨는데, 그 학교 말로는 뭐 96 졸업생 19년도 20년도 뭐 졸업생의 96%가 뭐 6개월 내에 취직을 하거나 뭐 대학원에 갔다 막 그렇게 나와 있고,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지켜본 바로는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으면 아무래도 그 실리콘밸리 쪽에 남아서 엔지니어로 일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고, 대학원에 간 경우도 있고, 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동부에, 한국 오기 전에 동부에 잠깐 갔다 왔는데, 거기서 이제 본 뭐 선배 중에 하나는
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들어가서 막 다큐멘터리 뭐 프로덕션 매니저 이런 걸로 막 일도 하고 예술 인문 이런 거 전공해가지고 저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선택을 했고 그래서 그 전공 수업을 이제 들을 예정이죠. 그 학교가 미국 학교라서 끝나고 OPT라는 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비자 없이 3년 동안 이 공기에는 미국에서 일을 해볼 수 있어서 이제 가능하면 그냥 실리콘밸리에서 그러니까 일을 해보는 게 이제 목표고 그래서 좀 그러니까 만약에 기회가 닿으면 막 창업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친구들이랑 같이 그러면서 좀 경험을 쌓고 그러니까 사회를 제가 조금이나마 경험하다 보면 내가 이 문제만큼은 진짜 해결하고 싶다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저의 문제의식이 좁혀지고 좀 다듬어지고 하면 이제 그때 좀 더 필요한 공부를 해서 나중에 뭐 퍼블릭 섹터로 이제 넘어가고 싶다. 그게 지금의 막연한 계획이죠. 처음 몇 달 동안은 수업 끝나고 나면 진이 빠져가지고 되게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영어로 읽고 쓰는데 한 한글에 2~3배 정도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니까 저는 그 전에는 막 그 영어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영어 공부는 했어도 영어로 모든 걸 공부해 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그 절대적인 시간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워낙 많이 걸리고 그래서 막 그 학교 매 수업마다 교수님이 막 말 시키고 이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막 I think 이러면서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그러다가 1학기 끝날 때쯤에 그래도 조금 겨우겨우 적응했죠. 농담의 그 소재로 많이 활용됐는데 그 얘기가 이제 엘리베이터가 안 되면 이제 이것은 다 의도적이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 아마 커리큘럼 자체를 그 설계하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고 또 이거를 믿고 열심히 따라와주면 너희가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. 1학년의 그 코너스톤 과정이 끝나면 어쨌든 좀 다른 어떤 그러니까 사고의 틀이나 어떤 패턴을 사용해서 좀 세상을 바라보게 될 거다. 그게 이제 그 의도적이라는 것과 뇌수술을 해주겠다는 거의 어떤 공통 메시지인 것 같은데 글쎄요, 되게 어렵네요. 학교에서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. 음식도 안 해주고 그다음에 그 요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총 안 맞게 또 조심해야 되고 그런 거는 이제 스스로 잘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라이팅 같은 글을 이제 미리 좀 저는 글 쓰는 게 좀 어려웠거든요.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게 템플릿이 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한국어로 쓸 때는 그런 걸 의식하면서 써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제 이렇게 주제 문장이 있고 그걸 설명하는 문장이 있고 그 예시가 있고 마지막에 그 주제 문장과 연결시켜서 뭐 어떻게 끝내고 그 두 번째 문단은 또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서 전 그게 되게 생소해서 처음엔 좀 어려웠는데 이제 확실히 그런 게 좀 익숙하면은 좀 과제하거나 생각을 표현하는데 훨씬 더 수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비슷한 거를 충분히 만들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냥 좀 더 그냥 한국 사회에 필요한 그 인재상이 뭔지 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미네르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한 다음에 방법론은 좀 취사 선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미네르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업 내에서 뭐 교수와 학생 뭐 혹은 학생과 학생들의 상호작용, 아카데믹한 상호작용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이 적합하다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게 그런 판단을 해서
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도입을 한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러면 또 학생과 학생 간의 개인적인 유대 관계를 쌓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기숙사에 다 모아가지고 같이 지내면서 어떤 친밀한 관계를 쌓도록 하고 또 이제 학생과 도시 간의 어떤 뭐 상호작용, 어떤 전문가들을 만나거나 그런 프로젝트는 또 다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미네르바가 온라인 학교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. 한 반반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냥 어떤 상호작용을 가장 중요하게 디자인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뭐 그러니까 미네르바는 저는 비즈니스와 컴퓨터 사이언스에 굉장히 많이 초점이 맞춰진 학교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어떤 뭐 그러니까 과목을 중점적으로 가르칠 건가 어떤 인재상이 필요한가를 충분히 고민을 해본 다음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뭐 온라인에서 뭐 새로운 뭘 만들든 뭐 주문하든 뭐 거기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취사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.